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냐. 미국과 거래하려면 중국과 결별하라. 양다리도 국제기구도 인정 못한다. 그렇죠? 이제 양다리도 제재해 주시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을까요? 양다리 하다. 중국하고 친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좆되는 거거든. 그렇죠. 정확히 결정해 이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양쪽의 균형을 막 맞춰서 어쩌다 개소리. 미국은 싫다고 이미 분명히 얘기했죠? 네.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반미 친중으로 하면 안 되고 친미 반중으로 해야 된다. 네네. 뭐 친중 친미 뭐 이런 거 안 된다. 양다리 걸치려 하지 말고 지금은 신냉전 시대니까 극단적으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봐. 내 생각이 곧 화이트하우스의 생각이라니까. 내 대변인 해드릴 것 같아. 박사님 그쪽 대변인 하세요. 대신 똥 싸는 사람 아니야. 내가 물똥이라고 했잖아. 네네네. 된다니까 지금. 훌륭해. 내가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잖아. 네. 그렇죠? 다 맞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중건 가지 말아라. 네. 그렇죠? 박사님은 물똥 싸는 작두도사? 그렇죠. 물똥 싸는 작두도사. 작두 위에서 물똥 싸는. 작두에서 물똥 싸는 거 좋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맞아. 먼저 했으면은 네. 미국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많았겠죠. 수주를 존나 했겠지. 수주를. 지금 중국 제품들 막 관세 엄청 붙여서 중국 제품 안 팔리는 거 우리 제품 밀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된다니까. 이게 외교만 잘하면은 그냥 GDP가 저절로 올라요. 와, 뭐 진짜. 52조 쓰면서 뭐 청년 일자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사라지잖아. 네. 안 된다니까 그러네. 돈은 돈대로 들이고 네. 일자리 없어지고 경제 망하고 그렇죠. 수출 막히고 그리고 예산 낭비하고. 네. 안 된다니까. 아주 간단하게 돈 한 번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돈 안 쓰고 진짜 주둥아리 한번 싹싹 해가지고 한 방에 우리나라 GDP를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거기다가 북한도 쥐어짤 수 그럼. 있고 중국도 해체시킬 수 있고 그럼요. 정말 일거양득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반중 친미를 정확히 해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방법을 알려줘도 모르는 놈들은 아직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뭐 개돼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개돼지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좀 빨리빨리 좀 깨닫지.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뭐 정권 바뀌면 충훈당할라 재팬 스쿨이 몰락하고 있답니다. 이게 문제야. 그 맨날 그 중국이 답이다. 뭐 중국을 배워서 어쩌죠 개소리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가 후진국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러게요. 네.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선진국이에요.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 근데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가 어느 나라 거를 배워야 되냐면 주로 일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사람이에요. 아, 네. 뭐 상대방이 친일파라 부르건 말건 나는 신경 안 써요. 메이지 유신은 대단한 일이었다. 왜? 네. 식민지 시대 때 유색인종으로는 유일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압력 속에서 불평등 제약을 맺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대 국가를 이룬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그 케이스를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본따 가지고 경제 개발에 썼고 또 중국이 그거를 베껴갖고 근대에 성공한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해요. 우리가 미국 거를 베껴봐야 이게 안 맞는다니까 문화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일단 1차로 그 서양의 서구적인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그 근대 국가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동양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로 네. 섞어서 도입한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가로 연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복사하면서 우리 실적에 맞게 조금만 다듬어 가지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계속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네. 그다음 외국인 이민자 문제, 네.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야. 이미 거기서는 일어났던 일이고 걔네들은 대책을 그쵸? 다 이제 세워서 극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정책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다 상관없다요. 일본이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나를 보고 네. 안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공한 건 성공한 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네. 그러면서 일본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지금 정권 눈치를 보면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가 개망했던 것도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야 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이 트럼프 러시아와 중거리 핵조약 파기 네. 중국을 겨냥한다. 당연하죠. 중국 겨냥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러시아를 겨냥해서 미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겨냥이에요. 겨냥해서. 예. 이번에 이제 탈퇴한다고 하죠. 했고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이 예. 미국한테 너무나 많은 그 보너스를 줬었어요 옛날 때. 그 작년에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단거리수 장거리까지 내가 있잖아요. 그 밑에 앞에 미사일 탄두를 네. 공중 폭파시키지 않고 그냥 물에 빠뜨려 가지고 다 주워갔다고. 예, 건져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보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왔잖아요. 자이로스코프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완전 이게 중국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핵 발사 실험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구조와 어떤 메커니즘이 움직이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너무 유리하고 중국은 빠가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돼. 미국이 모르는 다른 시스템으로. 아, 그렇죠. 시간 존나 걸리겠죠. 이거 그냥 돈하고 관계된 거예요, 또. 네, 돈도 들어가고 시간 네. 들어가고 기술 어렵죠. 얼마나 왔는지 다 뺏기고. 어렵죠. 지난번에 남중국해에서 그 군함끼리 부딪힐 뻔한 사건도 박사님이 그러셨죠. 미군이 중국의 군함 기술이 얼마만큼 미국 걸 많이 베꼈느냐, 어느 나라 걸 베꼈느냐에 대한 어떤 거를 보려고 일부러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당연하죠. 예. 일부러 자극해서. 근데 이 병신 같은 중국이 그 미국한테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 애들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F-22 이런 거 이미 한물 간 거라고. 물론 우리한테 엄청난 무기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한물 간 무기야. 네. 이런 건 보여줘요. 근데 우리나라에 F-22 왔을 때 저 거기 성남 비행장 가봤거든요. 아, 네. 그 전시에. 근데 F-22는 접근을 못하게 해놨었어요. 아. 그래서 멀리 앉아있는 것만 봤었어요. 예, 예. 그리고 검은 백조라고 왔었죠. 네. 그건 아예 착륙도 안 하고 이렇게 활주로를 가까이 왔다 그냥 떠버렸어.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서 날아가는 거를.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비행기들은 막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다 했어요. 예. 그런 거 공개했다고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걔들은 자신이 있는 거거든. 네.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지금 무기 격차가 너무 심하고 네. 중국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거는 미사일 부대인데 이 미사일의 기본 메커니즘이 폭로돼 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대안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일본이 2차 세계전 마지막 때 했던 게 가미카제였거든요. 네네. 가미카제를 했던 이유는 뭐냐? 도저히 군함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안 되니까. 일본이 한 개 만들 때 미국 애들이 100대씩 만들어 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군사력이 플로토스와 저거를 합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하세요? 아니,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력도 좋고 네. 무기의 질도 좋아. 그러니까 생산 속도도 빠르고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만드니까 일본이 한 개 만들 때 미국 애들이 막 10대, 100대씩 만드니까 네. 아니 전쟁하다 보면 양쪽 다 막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수리하는 동안 여긴 이미 3배가 와버린다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몸빵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카미카제 공격을 했던 건데 중국 애들이 카미카제는 할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서 만든 게 미사일 공격 부대라고요. 미사일 쏘는 거. 근데 이 미사일의 시스템이 드러나 버렸으니 중국이 어떻게 미국이랑 싸우겠어요. 그렇죠. 반란 안 까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 누가 김 박사님 수축해 보이는데 요즘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살 많이 빠지셨어요. 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지금 3kg 뺐어요 지금. 좋겠다. 네. 예전에 트럼프가 아니고 그 클린턴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미사일이나 그 무기 시스템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진짜 뭐 가다가 떨어지는 수준이었다는데 트럼프 때 그 기술을 엄청나게 넘겨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중국이 그 군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자신감을 갖고 싸울 수 있게끔 약간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야 약간 견제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 군사 전략인데 네. 너무 무기차가 심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도전할 시도조차 안 해요.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화이팅! 네, 너는 네. 할 수 있어! 무기 기술을 딱 주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 다 옛날 거거든. 네.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돼? 쓰고 버린 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강해졌다는 무기 말이죠. 근데 뭐야? 그 원천 기술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알겠다. 무슨 혹시 알아요? 얘기인지. 그 비행기 네. 갑자기 날다 떨어질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이 전쟁이라는 게 오늘날 이 최첨단 전쟁은 거의 뭐 그냥 뭐. 그리고 쓸데없는 기술 줘서 거기에 돈을 쏟아붓게 만들고요. 그렇죠. 아, 또 그런 전략이 똑똑해. 있어요. 예. 그 석탄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서 그 반입대금한 것 중에 일부가 석탄 석탁돼가지고 그게 북한으로 자금이 일부 들어갔다는 게 드러났죠. 네, 그런 예. 진술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 빙고야, 빙고. 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동안 잃어버린 그런 8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네. 시간을 끌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합법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네. 명분이 지금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는 아주 빙고를 치고 좋아했겠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보고 있었겠죠. 아, 당연하죠. 네네.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관리가 허술했으면 이런 게 뻥뻥 터질까? 관리가 허술해서 터졌을까요? 터질 것이 터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잘 숨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그래서 잘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터졌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미 여러 번 우리나라 7개 은행가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금융 제재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진짜 말로만 할지 아니면 진짜 행동을 옮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 A4 용지에다 적어놓은 게 들킨겨. A4 용지 이렇게 연설문 적다가 적다가 그 옆에 적었는데. 석탄 세탁 입금 완료됐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으려고, 그래? 아주 빙고. 있었다가 정말 유출된 게 아닌가 싶어. 유출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이사 해지 언급하면 미국만 따라갈 수 없다. 이 문정인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네. 이 문씨 집안이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예전에 문정인이 왜 얘기하고 나면 2, 3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대로. 네. 마치 문정인이 시키는 것처럼. 예. 근데 이번에도 프랑스에 네.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미국- 미국 외교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이 싫어하는 대로 해야 한미 관계가 좋아지나? 뭐 맨날 뭐 북한의 견인차 역할을 잘한다고 하면서 뭐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끌려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따를 당할 겁니다. 이제는. 지금도 당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와도 뭐 뉴스에 보도도 안 하고 아마 아무도 안 갈지도 몰라. 그러면 진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 슬슬 시작이 정말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봤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그 말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란 말은 안 하고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의 행동을 할 거예요. 아, 그거에 준하는 행동은 말 없이. 네, 말 없이 그냥 이제 경고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각종 제재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왜냐면 이렇게 채팅방 보면 네. 요즘은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네. 핫한 주제예요. 많이들 정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좀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말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얘기밖에 제가 근데 못해요. 문제는 국감에서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생기면 제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가정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그 플랜 B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컨드로 보이콧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방어 대책이 없어요. 네, 정부 자체가 지금 어떤 방어 대책도 없고 플랜 B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되는 게 러시아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제 봉쇄를 해도 먹고는 살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벤츠를 못 할 뿐이고 그다음에 아이폰을 못 쓸 뿐이지 집도 다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 네. 좀 꾸진 거 사면 돼요. 딴 거 샤오미 이런 거 사면 되고 네네. 하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보이콧 자체가 들어오면 우린 자금의 유동성이 끊기니까 어려워져요. 러시아는 안 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방으로 죽어요. 큰일 났다. 그럼 우리 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뭐 알아서 각자 도생 잘 해보세요. 제 대출은요? 난 대출 부자인데. 저는 지금 빚 갚느라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네, 빨리빨리 빚이나 갚으세요, 빚이나.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푸틴이 이렇게 남북러 삼각 협력을 한다는데, 네. 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시베리아에서 이제 가스 파이프를 연결해서 남북한을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막는 방법도 저는 알아요. 못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미국이라면 이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결국 뭐 돈줄을 막으면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네. 사실 그 방법이에요. 저 많이 똑똑해졌어요. 아, 좋아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키스탄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무슨 뭐 테러리스트 활동 이런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북한 석탄 세탁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거 대북 송금된 게 그걸 명분으로 해갖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 한국 정부에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남북철도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할 수 있죠. 예전에 그 5.24 조치 때 이명박 때도 약간 그걸 완화시켰었고 박근혜 때는 그 낮은 핫산 프로젝트 때문에 그 낮은 핫산 프로젝트만 5.24 조치에 해제를 시켜놨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야지 철도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가 들어와서 네. 그 대북 개발 그 협력할 수 있는 기금 이런 게 재원이 마련 안 되게끔 보이콧을 걸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업은. 자,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재인은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게 이 체스를 과연 문재인은 둘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재인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뭐 러시아나 뭐 중국과 교류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계속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아, 근데 주변 국가 호응 안 해준다니까? 네네. 잠비아 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잠비아는 네. 얘기했잖아요. 그 돈 세탁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가는 루트 말고 그러면 송금에 떠도 다시 돌려달라는 소리인데 네네. 한 번 간 돈은 돌아오잖아요. 낙장 불입이 안 돼. 아 그렇군요.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할까? 저는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냐면 국민 세금을 쥐어 짤 겁니다. 아 우리나라 내에서 네. 그래서 네. 어떻게든 북한 철도 개발 사업에 돈을 쓰려고 쏟아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치킨 게임이라 봐요. 네네. 미국은 그 남북 철도 사업을 못하게 금융 제재를 해서 못하게 방해를 할 것이고 문재인은 북한 바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바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쨌든 북한에 연결하게 해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쏟아부으려 할 거예요. 아 그러면 국내는 경제가 나빠지겠죠? 네. 그러면은 빨리 국민들이 거기서 불평불만을 갖고 정권을 뒤집는다면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끝까지 개돼짓을 한다면은 그냥 계속 경제가 어려우면서 쫄쫄 굶으면서도 아 나라가 좋아진다 이런 환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예민해서 아마 쥐어짜면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항상.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 정권을 바꾸는데 개입할 것이다? 네. 에이 안 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문재인이 있어서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따먹는 게 많아요. 이익이 많게 FTA 같은 것도 이번에 아주 훌륭하게 성사된 계획이죠. 네네. 우리는 완전히 좆됐고 미국은 얻을 거 다 얻어갔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재인이가 오직 북한만을 바라보고 하다가 일으킨 그 똥볼차기가 자살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미국은 사실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무기도 팔았었고. 단기별로 이렇게 조지면서 계속 나가면 되니까. 어차피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쓰러지는 거거든. 근데 이 죽기 전에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괜찮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거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면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러니까 막 흔들어 놓는 건 결국 정권을 바꾸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지만 미국이 언제 한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조용히. 경제가 나빠질 뿐이고. 뭘 아니 해. 그리고 그거는 원래 국제법상 네.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긴 거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명분은 하는 확실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네, 그 미국한테 좋은 거잖아요. 미국이 언제 정권 바꾼다 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국제법을 어겼으니까 제재를 가한 거고, 이게 웬 나비 효과야? 그 그리고 경제만 이제, 죽여줄게. 이게 매몰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문제는 엑스맨이 맞다.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여기 기사에 안 나왔구나.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계학같이 밸브 잠글서 요 뒤 다음 기사인데 뭐냐면 이제 미국에 의한 금융거세 얘기가 기사에도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도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 마사지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의 마사지즘이 요즘 나래를 펼치고 있어 막 마사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네. 이 마사지도 좋고 저 마사지도 좋고 모든 마사지는 해주는 마사지도 좋고 받는 마사지도 좋아요. 받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도 같아 가끔씩. 그건 그때